경제화재 1년이 됐어요. 벌써? 네, 저 작년 6월달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1년 차가 되는데 일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해서 조금 쉬긴 했지만 1년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요즘에 또 새로운 시기가 또 온 것 같아요. 네, 그쵸? 새로운 시기 왔습니다. 진짜. 전 겸허해지기로 했어요. 1년 동안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하셨으니까 느낀 점이나 소감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배운 것 경우에는 같아요. 네. 작년에 장 좋을 때는 네. 수익률이 막 올라갔잖아요. 네네. 올 초에 막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 방송 처음 시작할 때 김일구 상무님이 네. 당시는 1년에 투자해서 낼 수 있는 수익을 한 연 10% 정도면 상당히 만족해 하신다.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나도 거기에 발맞춰야겠다.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회귀한 걸로 이렇게 돌아와서. 네, 이제 이렇게 목표가 돼버렸어요. 아직 네. 도달하지 못한. 혹시 1년 느끼신 점? 저는 워낙에 롤러코스터 탔잖아요. 네. 성장 폐지까지도 가고 네. 막 별의별 일이 많았는데 지금 와서 포트폴리오를 까면은 제가 상장 폐지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 120%를 갑니다. 네, 그래서 컴백을 하면서 갑자기 100%를 넣으면서 120%를 갔어요. 그리고 그걸 거기서 느낀 점 하나는 공이 많았어야 늘어나는 것도 많은데. 그렇지, 자본이 많아야죠. 제가 100만 원 넣는 거에서 100% 가니까 2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상은 없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120%와 다른 것들이 떨어진 걸 대비하니까 지금 수익률 33%가 나와요. 근데 사실 저는 30%도 만족하긴 하는데 좀 더 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30%가 되게 안정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뭔가 잭팟 같은 느낌을 나는 가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도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가래수를 가지고 있었던 것 자체가 그냥 버틴 거잖아요. 제가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막 확신이 있다거나 하진 않은데 그냥 운인 것 같아요. 그냥 버틴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보기엔 중요한 말이 나오긴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가는 길이 있다고 거의. 그러면서 내가 어떤 형향인가,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이런 거를 사실 좀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사람들이 이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비법. 요거 하면은 요게 나오고. 제가 처음에 이제 회사 소개하면서 분석할 때 매출이 오르면은 주가가 오른다. 그렇죠. 매출이 떨어지면은 주가가 떨어진다.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정확하냐? 아니라고 죠 제가. 이유가 인과관계가 정확하지 않아요,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법이 있다. 요대로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되게 위험한 어프로치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시장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게 뜰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뜰 것 같아. 근데 안 샀어. 혹시나 해서 떴어. 그러면 제가 이게 실수했냐? 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대체로 그러면 떠요. 그쵸? 네. 그리고 사잖아? 내가 떨어지더만. 내가 옳친 거는. 그쵸?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억 중에서 선택적으로 취합한 정보를. 그쵸? 결과로는 좀 좋은 것만 남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거는 내가 좋다 생각했는데 떨어진 것도 있을 거야, 사실은. 그쵸? 사실은 근데 내가 그걸 픽하지 않은 건 생각하지 않은 거지, 약간. 그래서 이 수많은 정보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냐 없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 정해져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래서 주식을 전 배우고 투자를 배운다는 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내 리스크가 무엇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폐되는 주식이 100만 원이 아니라 이런 거였어요. 근데 2배 가면 2억이 됐겠지만은 못 버텼을 상폐됐으면은 네. 마이너스 1억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그리고 내가 1억을 못 버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중간에 만약에 반토막 났어. 그러면은 너 불안했을 거야. 팔거나 아니면은 내 상패래 내일 모레. 그러면은 사람이 못 견딘다고 사실은. 그쵸? 그래서 항상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 리스크가 맞아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거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금액이 커지면은 이제 100만 원, 200만 원은 사실은 없으면은 큰 돈이지만 그것도 없으면은 인생이 망치진 않잖아요. 근데 금액이 커지면 사람이 이제 판단이 흐려지거든. 판단이. 그럼요. 맞아요. 네, 되게 흐려지기 때문에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가 얼마인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제가 보기엔. 그러고 보니까 생각난 말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한 2주 전쯤인가 네. 우리 안수님이 아침에 전화가 옵니다. 오빠 상장 폐지됐던 종목이 지금 막 너를 뛰고 있어. 이거 우리 오빠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 듣고 이제 냉큼 들어갔어요. 조금 까졌어. 그때 더 이상 안 오라고 조금 까지더만. 그리고 최근에 기업인 하나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뭐 말 한마디 하면 물론 맞아요. 주식은 아니지만은 맞아요. 코인 같은 거 막 너를 띄웠다가 뚝 떨어졌다 난리가 나고 또 그 따라갔던 사람들 좀 손해보고 마음 아픈 일들 예. 많았잖아요. 그래서 뻔한 얘기인데 몸소 체험하고 또 확실하게 느낀 거 좀 전에 대표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주식은 내 판단이지 남의 맞아요. 말에 귀를 들일 건 없다. 물론 그들의 말을 들어서 정보를 좀 취합하고 이럴 건 맞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결정은 내 결정이고 그 모든 책임은 나한테 오롯이 있는 거다. 그렇죠. 예, 그런 네. 거를 뭐 잃어보고서 남의 말 들어보고 이게 사실은 옛날에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분석 잘하시는 펀드 매니저나 이런 분들이 투자한 거랑 근데 극단적으로 이제 원숭이가 찍은 게 있어요. 이렇게 모르고 진짜로 그런 테스트를 했어요 옛날에. 나중에 찾으시면 올려주세요. 테스트를 해봤는데 롱통하게 보면 주식이 사실 큰 차이 없었어요. 그분들도 사실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사실 한계가 있죠 사실은. 그리고 막 찍은 것도 사실은 이제 한계가 또 있는 거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요새 같은 이런 시기일수록 뭐 어디 뭐 타방송을 폄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무슨 종목을 찍어드릴 테니까 사세요. 뭐 리딩방 같은 거 문자도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말고 지금 진짜 우리 경제아재처럼 초심으로 맞아요. how to 투자 뭐 이런 기본적인 무슨 투자 영어를 몰라서 그래서 나는 이런 걸 가르쳐주는 초심을 지키는 이런 방송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중요하죠. 라는 멘트를 한번 짜와봤어요. 아 좋은 결론인 것 같아요. 그러네. 멘트 네. 짜왔네. 그 상무님 했던 6강 같은 거 다시 보고 대표님이 얘기해 주시는 기업 분석 같은 거 보고 그런 또 떠도는 말도 들어서 내가 결론을 내려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게 투자의 정도가 아닐까.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 하려는 것도 사실 기업 분석이잖아요. 저희가 예. 이제 기업 분석할 때 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어디 투자 고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투자할 기업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좋은 기업. 그렇죠. 그럼 어떤 기업이 좋은 거야? 이거 볼 때 아까 같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시적인 안목도 있고 산업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체질 이걸 보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매출에 대한 얘기 했었어요. 오래전이지만 했었고 네. 이제 오늘 하려는 거는 비용에 대한 얘기 그래서 비용.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비용에 대한 생각 많이 안 해요. 그렇죠? 왠지 비용하면은 좀 고리타분하고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어려워 보이죠. 네, 이거 뭐지? 이렇게 막 생각하잖아요. 근데 매출만큼 중요한 게 사실 비용이긴 해요. 결과적으로는. 이 기업의 이익을 결정하는 거는 매출 빼기 사실 비용 이익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매출이 오를까 안 오를까도 중요한데 비용 구조가 좋냐 안 좋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좀 어려워 보이는 얘기지만은 비용 얘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일단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비용에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이제 회사를 키워가면은 그 매출이 있고 네. 그다음 당분 비용이 있잖아요. 네. 뺀 게 사실 이익이거든요. 이게 이론적으로 주식의 금액, 주식의 가치는 이 기업이 만드는 이익에 근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 축이 이익이 나오는 그 공식이 매출 빼기 비용이잖아요. 매출이 올라가는 걸 아는데 비용은 어떻게 된다? 만약 비용이 매출보다 더 크다. 어떤 산업은 계속 굴리는데 굴릴수록 커. 이 비용이 커. 제 사업이요. 그래요? 영화 만드는 비용이 네. 너무 커요. 아, 그쵸. 네. 조금 매출이 없지 않습니까? 매출은 없고 비용만 있어요. 어떡하죠? 되게 슬픈. 투자를 하지 말고. 이게 네, 아무튼 이 회사를 분석할 때 비용을 보는 거는 이 회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냐 아니면은 어느 순간에 가면 비용이 거의 안 들어. 이런 구조를 보는 거거든요. 옛날에 과거 기업들 우리가 말하는 제조기업들 네, 제조기업들은 물건을 사와서 혹은 물건을 공장에서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번 만들어도 판매 끝나면 나가잖아요. 제품이. 계속 사실은 비용을 만들어내고 공장도 만들고 이런 되게 고비용적인 산업이었거든요. 그렇죠? 재투자 또 하고 막. 그렇죠. 하려면은 공장도 세워야 돼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 또 차입해서 돈 빌려오고 또 공장 세우고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구조였거든요. 이제 플랫폼이 나오면서 좀 비용이 달라져요. 맞아요. 옛날에는 매출이 1 나면은 비용 0.5. 매출 100 나오면은 비용 50. 이게 고정된 구조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구글,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은 네. 한번 터지면 쫙쫙 올라가 사실은. 네, 맞아요. 근데 추가 비용이 안 들어. 그렇죠. 그쵸?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에 평가할 때 영업이익을 보거든요. 근데 이익률을 보잖아요. 네, 예. 이익률. 근데 사실은 이익률이 50%씩 나는 거는 옛날 그 이제 분석하는 분들 보면은 이건 오류다. 누가 만약에 표를 만들어 갔는데 이 회사가 매출이 100인데 이익이 50이야. 그러면은 야 뭔가 이상하다.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거의 이런 식이었어요 사실이었어요. 너무 많이 이익이 네. 나와서. 야 회상에 50% 이익 난 데가 어딨냐? 없죠. 이런 느낌이었거든 사실은. 네. 근데 이제는 있지. 있지 사실은. 네. 이제 플랫폼 사업이 되면서 그분들은 플랫폼은 초기에 막 투자를 한 다음에
한번 성공이 되면은 다 먹어. 그런 식으로 독점화가 이루어지는 산업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서 비용 구조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산업들은 물론 잘 안 될 수도 있죠. 독점이니까 거의 성공률이 높진 않지만은 성공이 되면은 진짜 큰 수익을 얻는 이제 그런 삶이 생긴 거예요. 가지고는 그러니까 비용 구조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크게 된 회사들, 테크 회사들 아니면은 그런 플랫폼을 이룬 회사들은 대부분 이런 비용을 가지고 있어요. 추가적인 비용을 투자하지 않아도 이익이 많이 나.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보면은 그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높아요. 아마 상무님이 얘기할 때 퍼 이런 거 배우시잖아요. 그렇죠? 네. 주가랑 이익 대비 비율을 보시면은 이 이익에 100 났는데 그럼 주가가 얼마야? 몇 배야? 이런 개념을 하고 봤거든요. 많이요. 근데 과거에는 이 이익 대비해서 30배, 20배면은 와 너무 고평가됐다. 이렇게 많이 평가했어요. 근데 테슬라가 나오니까 막 단위가 공이 더 붙어 두 개가. 이거는 기존의 이론은 설명할 수가 없어. 막 1000배야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사실은. 진짜 그래서 안 되니까 어닝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유가 나온 거 유가. 예. 진짜. 예. 이거는 과거 이론 해석이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아까 같은 비용 구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찾아볼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어떤 기업이 좋냐? 어떤 게 잘 될 거냐? 그런 것만 찾아내면야 뭐. 예, 그런 거를 본인이 할 수 있는데 찾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사실 아까 같이 비용 구조가 정말 좋은 기업들은 사실은 성공하기 또 어려워 문제는. 아 또 그래요? 왜냐면 이게 다 먹어야지 내가 독점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다 먹긴 사실 어렵잖아, 솔직히. 일정 규모 가면은 이익이 많이 나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렇죠, 어렵죠. 네, 그래서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성공하면 확 뜨는데 아니면은 확 망할 수도 있는. 우리가 그때 얘기한 로블록스도 그런 거죠. 그때 안 사가지고. 로블록스도 이제 우리 왜 안 샀니? 판을 깔아놨죠, 사실은. 거기에 사실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은 추가 개발자밖에 없을 거예요. 걔네가 공정직에서 뭘 짓겠어, 솔직히.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이제 뭐 회원 많아지니까 서버를 좀 그쵸. 많이 확보를 한다든지. 많은 거는 지금 들어갈 비용은 개발 추가적으로 하는 거. 예. 마케팅 비용도 크게 안 들어갈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인기 많으니까 이미 거기다가 서버 비용. 예. 그러니까 이것만 하니까 걔네들이 뽑아내는 이익률 엄청 나겠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플랫폼 사업 그러니까 판만 깔아주고 디자인이나 뭐 약간의 소재만 줬지 다른 사람들이 다 짓고 뭐하고 뭐 꾸미고 막 다 하잖아요. 맞아요. 네. 유저가 맞아요. 많아진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래산업처럼 공장을 더 진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게 없이 그냥 사람들이 하잖아.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 최고의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은 상상력을 계속 표현하고 싶어 하는데 상상력을 표현하세요 하고 판을 딱 깔아주고 그 안에서 놀게끔만 해주면은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것들을 안에서 막 해낸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기업 입장에서는 이용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사실은 제일 구조적으로는 수익이 좋은 구조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런 기업들은 또 이제 그런 비용 구조가 일반 기업과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주가가 계속 오를 수 있겠죠. 올라갈 그렇죠. 가능성이 크겠죠. 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회사를 분석할 때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가지고 있는지 알면은 비용 구조를 알 수 있는 거야 내가. 아, 이 회사가 이런 구조구나. 물건을 찍어내고 만들어서 또 팔아야 돼? 아니면은 일정 부분 넘어가면은 괜찮은데 지금 적자야. 근데 그 부분을 넘기는 그런 구조인가 아닌가. 맞아요.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요즘에 저도 사실 달라진 게 그런 게 있어요. 친구들이 이게 투자가 워낙 유행이고 하니까 자꾸 무슨 실물 사업을 하려고 해요. 뭐 이렇게 이런 연습실을 차려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대관을 해주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약간 상의를 해요. 근데 머릿속으로 그냥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야. 인테리어 비용이 1억 들어간다. 만약 보증금 3천에 월세가 200이고 그러면 200에서 여기 대관할 이 연습실을 6개 이상 돌렸을 때 200만 원 월세에 600만 원이 나와. 600만 원이 나오는데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를 정리하고 치우고 관리하고 계속 이거를 해야 되는 거지. 그 시간, 그리고 그 시간 물리적으로 그 드는 시간에 대한 비용하고 이 월세를 해서 4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이제 인테리어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투자가 들어가야지. 전문가야. 3년 정도 있으면 인테리어 다시 해야 돼. 그러면 너가 여기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겠다고 하면은 1년 정도 운영한 다음에 권리금 받고 팔아야 돼. 그러면 돈을 조금은 벌 수 있어. 너가 물리적으로 한 시간 대비해서. 왜냐면 시간을 너무 많이 쓰니까. 실물 사업이 제일 문제인 게, 그러니까 제조, 실물, 제일 문제인 게 내 시간이 금인데 여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써야 되는 거죠. 아니면 알바생 써야 되는데 200만 원, 400만 원 버는데서 알바생 200만 원 줘. 그럼 또 뭐야? 그게 뭐가 되는 거지? 어떤 유지 상태가 되는 거지? 라고 되는 거죠, 저는.
처리할 또 중요한 처리는 자기가 다 나서서 해야 되고 골치 그렇죠. 썩어야 되는데. 이분은 이미 기업 분석에 대해서 빠삭하신데요. 알고 보니까 저희 몰래 기억하고 있는 거 있어요 보니까. 아니 그래서 예. 근데 이게 되게 저도 바뀐 생각이에요. 음. 되게 한 2년 새에 특히 더 경제 배우기 시작하면서 더 많이 바뀐 거고 이번에 저도 이제 컨텐츠 기업을 시작했지만 이제 그 전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게 이론은 모르지만 정확히 알고 계세요 사실은. 이게 그래요? 이런 식으로 사실 분석을 해야 돼요 사업할 때. 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주식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네. 주식을 분석하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사업하는 거 분석 비슷해요. 말씀하신 것 같이. 네, 맞아요. 네. 내가 이걸 하는데 네. 얼마가 들어가고 네. 여기 하면은 얼마가 나오고 네. 근데 이걸 내가 해야 되나? 기본적으로 사업하는 거랑 저는 네. 이제 투자하는 거랑 약간 더 흡사하다고 봐요. 사업은 내 돈대로 내가 시간을 들여 하는데 네. 조금 불확실하면 더 없애는 거고 내가 하니까. 네. 주식은 남이 하는 거 돈을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더 불확실해. 네. 그쵸. 통제가 안 돼. 내가 할 수 네. 있는 거는 사는 거 파는 거 못해.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렇죠? 남에 대한 판단을 해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저는 그 차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업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투자도 잘하는 분도 있고 약간 서로 간에 공존하는 게 있어요. 이런 맞아요, 분석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같이 이제 시기를 보고 정보를 보고 들어가는 거 위험하다고 보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이 회사 뭔지 몰라. 근데 좋대. 뭐가 좋은 거지? 일단 봐야 돼. 뭐가 좋은 거지? 이 시기에 맞냐? 예를 들어서 잠깐 올랐다가 내려가는 테마가 있는데 들어가고 싶어 무조건. 그러면은 잠깐이 얼마지 기간이? 그렇지. 예를 들어 그거 한 달 동안 설정해야지. 했는데 떨어졌다. 음. 나는 그러면 손해보면 팔 거야 그냥. 음. 이런 전략이 세워 있어요 스스로가. 그런 거 안 했어요. 안쏘가 오빠 이거 올라가 그래서. 그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니 근데 나는 그걸 왜 오빠한테 그걸 전화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진짜 인간이 그냥 사람인 것 같아. 아니 딴에는 같은 동기니까 좋은 정보를 준 것이. 지금까지 분석 다 해놓고서 갑자기 되게 고마운 일이지. 될것 같아. 내가 이거 딴 사람이었으면은 야이씨 상패 직전까지 갔던 걸 내가 근데 사야지. 약간 투자는 방어하듯이 궁극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돼 결과적으로는. 내가 사실은 방어하듯이 공격을 해야 돼요. 아웃복싱을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견제를 잘해야 돼요. 내가 욕심부리면 좋은데 기회라고 봐도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막아야지. 공수가 잘 돼 있어야 돼 사실은. 회사를 볼 때 비용 구조는 아까 같이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비용이 나가고 이익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비용 구조가 앞으로 좋아질 것인가 이걸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이 회사가 비용 구조할 수가 있는 편집 거죠. 한마디 우리가 10마디에서 진동하면 못 나가. 아니 좋아요. 이렇게 왜, 얘기해야 왜, 돼 이렇게. 왜 나왔지? 예. 좋아. 나도 막 네. 물어보는 게 네. 아니거든. 보시기 이게 예측을 해야 돼 예측을. 네. 회사의 그 재무 정보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무는 과거의 활동 나온 거잖아요. 이걸 토대로 우리가 분석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분석한 다음에 미래를 봐야 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그 비용 구조를 봤는데 비용 구조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수익이 좋아지니까 주가가 오르겠죠. 근데 비용 구조가 악화될 수밖에 없어. 이 회사는 예를 들어 석유를 많이 사용해 무조건. 근데 앞으로 석유값이 계속 오른대. 막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럼 비용 구조가 무조건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안 좋아 주가가 떨어지겠네. 이렇게 약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매출뿐만 아니라 회사가 어떤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하는 게 제가 보기엔 회사를 분석하고 주가 흐름을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아주 진짜 주린스러운 질문을 하나 네. 계속 머리에 맴돌고 있는데 네네.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동네 장사하는 거 보면은 뭐 손익분기점 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면은 뭐 사실상 그 이후의 매출은 순수익이 된다, 이익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기업 볼 때도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어른들 말씀한 개념은 그런 거죠. 내가 투자한 금액이 1억이야. 근데 1억을 뽑냐 안 뽑냐 약간 이런 문제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업 같은 경우 매년마다 손익이 나오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매년마다 손익이 나와서 매년마다 손익이 넘긴 해야 결과적으로 이익이 나오는 거고 손실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적자로 쌓이는 거죠. 지금 쿠팡을 볼게요. 예를 들어서 쿠팡이 사실은 적자를 사실은 유지하면서 계속 왔잖아요. 지금도. 근데 아직까지 적자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 언제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주가 이제 계속 높고 그 이후에도 계속 투자 유치에 자본을 들였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입됐다. 이제 그러면 그 이후에는 사실은 좋은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아직까지는 이제 볼륨이 커져가지고 비용 구조를 개선을 시키겠다 했지만 아직까지는 충분히 개선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근데 약간 비입이 넘었다. 월 손익, 그 연 손익이 이제 적자가 아닌 상태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더 이제 비용 구조가 확실히 개선이 된 거죠. 지금부터는 그때부터는 그렇죠.
저는 그때가 되면은 확실히 주가 많이 오른다 생각해요. 지금은 아직 더 아니지만 오를 수도 있다란 말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쿠팡이 OTT 같은 데서 만약에 좀 성공을 하면은 네. 가능성 있겠죠. OTT에다가도 엄청 또 왜냐면- 투자한다 그러던데. 네.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인 일이 아니라 이제 지적재산권으로 넘어가는 일에서 성공을 좀 해주면은 물리적인 일은 서비스가 되겠지. 쿠팡이 가진 서비스. 그쵸. 아까 테슬라 갔다면. 그치, 테슬라 같지. 테슬라처럼 많이 부풀려져 있지. 그러니까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쿠팡도 마찬가지고 OTT로 잘 됐지 안 됐지는 완전 불확실성에 완전 속하고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우주 산업이 잘 됐지 안 됐지는 불확실성이 완전 속하는 거야. 근데 그 그쵸. 두 가지 불확실성을 가지고도 뒤에 일들, 제조업들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소모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서비스 그냥 우리가 그냥 해줄게 이런 느낌으로 가려면 얘들 지적재산권들이 올라가 줘야 얘들이 같이 서비스로 가면서 이제 흑자로 가지만 이 적자의 굴레를 물리적인 일로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거지. 갈수록 똑똑해진단 말이야. 요즘에 사실은 내년 계획 매출을 지금 대비 7배, 8배 올라도 이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옛날에는 20% 오르면 와 많이 올랐다. 그럼요. 이런 구조였거든요. 네. 근데 그런 구조에서 원가를 개선시킬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비용 절감. 종이 아끼고 뭐 이런 거 있잖아. 하청업체 맞아. 쪼고. 그러니까 그게 네. 적이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안 하려면은 사실 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매출 막 늘려서 볼륨을 키워야 돼. 그러면 지금 사실 그동안 들어간 비용 대비해서 이 훨씬 커질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쵸? 볼륨을 키우고 MS를 더 확장시키고 이런 거를 통해서 비용을 줄여가지고 언젠가는 BP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적자 기업들이 짜고 있는 거죠. 쿠팡도 그렇고. 쿠팡이 그 매출이 엄청 늘어왔잖아요. 매출 늘리는 게 결국 또 BP를 넘어가는 뭐 이런 그런 거. 그렇죠. 매출이 늘어야 결과적으로 비용 구조가 개선되는 거죠. 뭐 지난번 그거는 얘기하고 다 연관되는 거네요. 매출하고 비용하고. 그렇죠. 그치. 근데 어찌됐건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일이라면 매출이 는 만큼 비용도 늘어. 야.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조금씩 적자를 극복하고 있는 거지. 오늘은 네. 이쪽에서 인풋하면 바로 아웃풋이 나오고 옆에서 구경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지금. 뭔가 예습해 보셨나? 나는 근데 네. 왜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나도 오늘 모르겠어. 좋아 오늘. 너무 말을 하고 싶었나 봐. 너무 갇혀 있었어. 시나리오 쓰느라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개념이 변동비. 변동비가 뭐냐면 매출액에 따라서 증가하는 비용이 변동비예요. 그걸 변동비라 그러구나. 오늘 단어 알아. 변동비. 그러면 반대말을 뭐가 있을까요? 고정비. 고정비가 있겠죠. 예, 매출이 증가해도 이 비용은 똑같아. 음. 예, 고정비예요. 초반에 예를 들어서 아까 시나리오를 이제 짜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처음에 들어간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 들어간 비용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내가 이거를 항영화를 늘려가지고 10군데 했어. 그런데 비용이 늘어나요? 늘어나지 않잖아. 환대차 하나니까. 그렇지. 그렇죠? 처음에 들어간 비용은 그대로 있고 네. 매출이 늘어나도 이건 증가하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보자면은 많이 팔수록 단가당 비용은 줄어들어. 맞아요. 그렇죠? 컨텐츠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매출이 증가해도 그대로 있는 게 고정비예요. 근데 고정비의 특징이 초반에 많이 들어가. 많이 들어가죠. 3월 임대료 네.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는 총이 고정비. 4월 부족해요. 그렇죠. 총알이 문제죠. 결과적으로. 총알이 문제야. 언제나. 네. 반대로 변동비는 뭐냐면은 이거 변동비는 근데 매출이 안 일어나면은 발생하지가 않아. 예를 들어 매출에서 비율의 수는 쿠팡에서 물건 팔았다. 그럼 수수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수료는 변동비야. 물건을 팔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 비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문제는 변동비는 매출이 증가하잖아요. 따라 증가해 계속.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비용 구조가 변동비랑 고정비라고 두 개를 가정한다면은 매출이 크게 늘어날수록 변동비는 똑같이 늘어요. 예, 이거는 줄지가 않아. 근데 고정비는 줄겠지. 매출 증가하니까. 그렇죠. 단위당 고정비는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고정비를 왕창 투자해놓고서 매출을 막 늘리면은 언젠가는 비용 비교가 좋아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시장을 확대하고 매출을 늘리면은 언젠가 BP가 되겠지. 이런 전략으로 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때 파악을 해요? 네, 근데 이거를 파악하는 구조는 그럼 봐서 보고서 이게 변동비야. 이게 이렇게 파면 엄청 어려워요. 이렇게 분석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내 사업이라 생각해 보세요. 내 사업이다. 이 사업의 구조는 뭐다? 이 사업의 본질을 봐야 돼. 이게 물건 어떻게 팔지? 얘를 쿠팡이야. 이거 어떻게 하지? 공장 짓고 나는 택배 그게 짓고 항상 그게 이렇게 해서 궁금하거든. 물건 파는 거야. 그러면은 들어가는 비용이 뭐가 있을까? 아까 같이 물건 사입했어. 내가 물건 사왔어. 요 비용은 변동비일 거 아니야. 그럼 고정비도 많이 드는 게 뭐야? 공장 설립하고 로켓 배송할 때 직원 급여 나가고 이런 고정비잖아 사실은. 이런 구조구나. 지금 보니까 적자가 커. 근데 언젠가 좋아할 수 있겠네. 이게 극복이 되고 있는지 보자. 그렇지. 매년마다 이제 보는 거야. 이렇게 올해 올라갈수록 얼마만큼 이 구조가 달라졌나? 얼마 적자가 얼마나 좋아졌나? 이렇게 수술 간다면은 얼마 정도 되면은 BP가 되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증권사에 있는 분들이 분석하는 거예요. 아, 그 증권사들이 분석. 예측하는 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 네. 하시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별거 없네 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서 분석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젠가 되면은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면은 빚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사실 모르지만 될지 않을지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대문제표 보고도 하는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본질을 생각해서 이해하면 알 수 있어요. 아까 같이 로블록스 이 회사는 무슨 회사지? 플랫폼 깔아주고 사람들 모아서 하는 거야. 비용 들어가 뭐 있지? 개발자, 사무실 임대료 이런 거는 들어갈 테고 네. 플러스 서버 비용. 예. 그럼 변동비가 있나? 없네. 변동비는 마케팅비. 크게 많이 없죠. 그렇죠. 마케팅비. 마케팅비 들어가려면 그거는 봐야 돼요. 이게 초기 예산가. 네. 이 초기 예산을 막 많이 들어갈 텐데 이 회사가 유명해. 그러면 알아서 그럼 별로 안 마케팅하는 들어가겠지. 거지 뭐. 그렇죠? 예, 이런 소문 식으로 나고. 비용 구조를 따져 보는 거예요. 이 회사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아주 심플하게 볼 수 있는. 네, 방법이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재무를 잘 하시는 분들이나 분석하시는 분들은 하면 돼요, 본인들이. 근데 이 방송은 그런 분들이 아니니까. 큰일 나지. 내가 다트 가서 보고 분석하면 좋은데 계정 보고서 막 비율 따지면 어렵잖아, 사실은. 네.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이 어떤 건지만 이해해도 알 수 있어, 구형 구조는. 이렇게 약간 정성적으로 시나리오별로 사실 이 스토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같은 개념, 매출, 변동비, 고정비를 알 수 있으면은 이 회사가 어떤 건지 알 수 있겠죠. 뭐 네. 무슨 주변의 소문이나 뭐 기사나 봤을 때 직접적으로 보고 뭐 하는 회사야. 그렇죠. 대충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네. 회사야. 비즈니스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이해하는 게 보고. 굳이 스스로 숫자를 우리가 굳이 대상에 안 눌러 보더라도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은데 거기까지 어렵다면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떤 회사지? 어떤 식으로 가지고 매출이 일어나지? 비용은 뭐가 들어가지? 앞으로 비용이 좋아질까? 이런 걸 고민해 봐야죠.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예. 우리 대부분 사람이 저도 그랬고 숫자에 많이 약해요. 예. 뭐 이런 거 솔직히 보면 회계나 이런 거는 되게 수학적인 영역인데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이과적이잖아. 이과적인 어떤 접근이 아니더라도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문과적인 논리만 가지고서도 네. 이게 어느 정도 분석이 실체가 나온다. 네. 뭐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사실은 이거 그래서 좋다. 약간 제가 보기에는 이걸 주린이 분들은 스토리로 이해해야 돼. 스토리로. 스토리로. 이 이거 더 회사가 좋다. 어떤 회사냐,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은 이해가 가는 거예요. 매출, 비용 구조.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속한 사업들 이게 어떻게 될지 알잖아 본인이. 그러면은 매출도 알 수 있고 이 비용 구조가 좋아질까? 이걸 혼자 판단해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익이 많이 날까? 좋아질까? 지금 상황에서 어차피 남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봐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조합해가지고 논리적으로 구성이 더 중요하거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회사를 더 이해하는 거야 사실은. 우리 분석이란 말은 이 회사를 분석해서 우리가 보고 낼 게 아니니까 내가 투자한 주식, 내가 고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더 이해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 단계를 가는데 단순히 아까 매출액만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비용이 들어갈까, 내가 사업하듯이 이렇게 보면은 더 이해가 쉽죠. 네. 예, 그리고 가끔 숫자는 어떤 거 보냐면은 재무제표를 다 보지 마시고 네. 네이버나 이런 데 가면은 마지막 숫자가 나와요. 매출, 매출원가, 판관비 이런 이 숫자 나오거든. 숫자가 이익 적어도 매출이랑 영업이익은 봐라. 요거만 봐도 이익률이 얼마지? 근데 이익률이 마이너스야. 영업이익. 그럼 적자 났는데 비용 구조가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렇죠. 왜 마이너스일까? 어떤 부분이? 근데 상장 사거나 근데 마이너스 나잖아요. 대부분 이유를 써요 본인들이. 그런 것들 다 이유가 나오거든요. 그런 뉴스만 챙겨봐도 기본적으로 내가 투자하는 기업들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하는 게 네. 분석 기본이다. 그리고 제가 처음 말했던 우리 주변의 얘기들. 이 회사가 만약에 B2B라 하는 거나 좀 무슨 조선업 이런 거면 사실 모르잖아 주위에서. 근데 소비재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이용한 사람이 얼마지? 이런 그치. 것들은 매출 구조 알 수 있죠 사실은. 그렇죠? 지난번에 로블록스도 자녀분이 네. 좋아해가지고 저는 이미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사실은. 있었던 말씀하시듯이. 물론 내 돈은 아니지만 제가 버는 거 없지만은 우리 아들이 하길래 봤는데 초딩들이 엄청 많이 해. 뭐지 얘는? 이런 거예요 사실은. 메타버스가 유행하기 전부터 그렇게 알 수 있는 단서를 찾고 이제 찾은 다음에는 그럼 어떤 구조일까 생각해보는 거죠. 로블록스는 앞으로도 더 잘 될 거고 이익도 훨씬 많이 났겠죠. 앞으로도 더 잘 돼요? 사실 제가 주식 정보 안 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그리고 이제 로블록스가 이제 메타버스로 유명해진 다음에 많은 메타버스를 하신다는 분들 되게 많아요 주위에. 로블록스 81불까지 떨어졌는데 네. 제가 오늘 2주를 사겠습니다. 지금 저는 주로 이제 과거 기업들보다는 아까 같이 플랫폼도 많이 좀 투자를 해요. 내 생활을 지배하는 곳들 이런 곳들을 저는 많이 투자하는 편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런 식으로 이런 기업들은 이익률이 엄청나고 사실은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그럴 때랑은 상상할 수 없는 이익률을 내고 있어요. 이게 내가 숫자를 잘못 봤나? 이 정도 이익을 내고 있고 근데 더 커질 것 같아. 이런 기업들 저도 고르거든요. 주위에 그런 곳들을 많이 고르는 것도 제가 보기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 기업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적자거나 비용 구조가 안 좋아. 근데 비용 구조가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말씀드리는 순간 로블록스 2주를 체결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인증의 순간. 예. 오늘 들어본 거는 비용 구조. 비용 구조. 예, 이제 내 사업하듯이. 예. 예, 키워드는 내 사업하듯이 비용 구조. 그리고 변동비랑 고정비. 예, 안 그래 제가 말하려고 그랬는데 안소님이 딱 찝어주셔가지고. 예. 이게 희한하게 처음에 큰 그림을 명화 시나리오 어쩌고 하더니 이게 말씀하신 대로 기업을 어떻게 스토리화해서 예. 뭐 비용이나 내용을 한번 이해해봐라 뭐 이런 얘기로 귀결이 딴 데 되고. 가서 보니까 사업하고 오신 것 같아. 밖에 나가자마자 쟤네 아무것도 아니, 몰라. 근데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어. 저는 그래서 이제 주린이 분들이 수학을 사실 잘 모르고 숫자 약해도 네. 스토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해요. 아, 나 희망해 보였어 오늘. 네, 수학이 절대로 공식이나 숫자가 아니라는 거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예, 그리고 네. 이거를 숫자를 잘하는 분들이 한다고 치면은 사실은 그동안 숫자라는 분들은 다 돈 다 벌게요. 그렇지 않다니까 사실은. 오히려 불확실성을 이기는 것. 아까 같이 내가 감내할 수 있는 한계를 아는 거. 그리고 내가 주위에 찾는 주식들, 기업들,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늘려가는 게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상상력이 더 중요하다. 아, 그쵸. 그럼, 예, 그치. 생각도 하고. 응. 대신에 큰 거를 뽑아내면은 그다음부터는 분석을 하는 것도 숫자가 아니라 약간 논리적으로 이 어떤 이 사업에 내가 한다면 뭐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하나 내려가야죠 결과적으로. 방송 나가려던 스포자분들 다시 다 들어오세요. 예. 스포자들도 투자할 수 있는. 할 수 있죠. 아, 예. 그럼요. 예, 요즘에 트렌드가 또 이제 그렇게 막 분석 엄청 해서 하는 분들이랑 직감으로 하는 분들이나 이 회사가 이런 면이 있었나? 라고 남들이 못 보는 분들도 사실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꼭 그걸 기죽지 마시고 대신에 좀 더 체계적으로 배워가면서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관이라는 게 쌓아온 경험에 의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수학인 거죠. 야, 그럴 수 있죠. 예. 현서에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친구가. 혹시 딴 분 오신 거 아니죠? 이게 이제 사실 주식을 분석하거나 이런 회사 분석하는 분들 애널리스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애널라이즈가 원래 분석하다는 사실 말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분석 방법은 사람마다 약간 다르죠. 결과적으로는. 그쵸? 사람마다 다르고 내가 보는 정보 다르잖아요. 저는 그래서 주린이 분들이 자신만의 애널리스트, 자신만의 분석 방법을 가진 애널리스트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내가 스스로 예측하고 어떤 구조라 어떤 걸 다 가지고 있고 이게 좋은지는 다 사람마다 달라요. 절대적으로 하나 진리는 없거든. 말씀하신 대로. 그죠. 자신만의 진리에 도달하는 길을 가면 된다. 최 대표님 분석 화제가 3번째 시간인가요? 예. 복습이나 한번 하죠 뭐. 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시장에 대한 거. 예. 두 번째 매출. 세 번째 매출. 비용이었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이제 비용에서는 아까 같이 이제 고정비, 변동비, 그리고 비용 구조 어떻게 짜는지. 이거 보셔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스토리를 잘 짜서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간 헷갈리시면 앞에 것도 한번 더 보시고 오실 것 같습니다. 매출은 일단 큰 게 좋다. 네, 매출은 성장을 어떻게 하는지, 성장을 할 것인지 않을 것인지, 어떻게 구성되는지 매출을 이걸 봐야겠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오늘 하신 얘기랑도 결국 또 마저 네, 밀접한. 사실은 이게 다 하나예요 결과적으로. 다 따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그럼요. 주식 회사가 어떤가. 이 회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분석한 얘기를 할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맨 처음에 그 시장 흐름 가지고 1, 2, 3, 4 전부 다 한 공식에 대입해 가지고 다 그렇죠. 이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물 것 흐르듯이 같아요. 사실 봐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 그냥 요거 보고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쭉 보시면서 이해하면은 그런 약간 사고 형식의 프레임을 가지면은 좋을 것 같아요. 물 흐르듯이 네, 이따 밤에 한강에 산책 나가서 네 한번 쭉 물 생각해 흘러가는 보시면은. 걸 좀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아쉽지? 오늘-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가? 끝내기가 아쉽지 않아요? 저도 좀 아쉽습니다. 네. 다들 안 하시고요. 아쉽습니다. 저희 셋이 이렇게 시간을 조합을 해야지 만나잖아요. 저는 언제나 시간이 가능했는데 이 두 분이 시간이 잘 안 맞아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들을 좀 맞춰 주시면 알겠습니다. 자주 만나서 또 계속 얘기 빨리 아, 나오고 예. 저는- 경제한테 갈 거 되게 많잖아요 지금. 저는 다음 주부터 실전 투입이에요. 이게 장전했어요 지금. 아, 그리고 예. 네, 다음 주부터 이제 할 얘기가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아마 1시간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저도 지금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 후보작을 지금 집필 중인데 이거 지금 하면 무조건 나오잖아요. 맞아요. 다들 이제 뭐 아무튼 시간 내줘서 감사하고 저도 아, 네, 사실은 감사합니다. 죄송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맞춰서 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주 뵙고 네. 더 쓸모 있는 유용한 정보 이야기 많이 좀 나누도록 하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